안녕하세요. 사이버 교육론 인게이지드 러닝 수업에 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수업은 평생교육학과 수업인데요. 전 타전공으로 해당 과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해당 수업은 세계미래보고서 2025-2035의 각 챕터별 내용을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 정의는 AI는 평생학습 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인데요. 5주차부턴 개별로 교재에서 희망하는 챕터를 맡아서 자유롭게 발표자가 발제를 진행하는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 수업의 큰 포인트는 각자가 맡은 주제에 따라서 AI의 문제점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건데요. 이에 저는 AI는 영화 창작에서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는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발제 결과물에 관해 소개드릴 텐데요. 저의 발제의 큰 틀은 영화의 발전 과정을 통해 저의 관점으로 분석한 영화 전망이었습니다. 발제 해결 방안 도출 과정은 영화의 정의, 영화의 원리, 영화의 발전 과정, AI 기술 발전과 영화에 대한 나의 결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영국의 시인 중 한 명인 바이런은 가장 뛰어난 예언자는 과거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전 영화의 과거 모습에서 현재 모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영화의 전망에 관해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영화는 빛을 그릴 화자라는 한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즉, 비춰서 그리는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영화는 영상을 담은 매체로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영상은 빛을 모양상이란 한자와 결합하여 만들어졌는데요. 이는 빛으로 담아낸 모든 이미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움직이는 대상을 동적으로 담은 것뿐만이 아니라 사진이란 형태로 정지된 대상을 담은 것도 포함합니다. 정리하자면 영화는 빛을 통해 투사한 이미지를 그리는 매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의 원리는 잔상 효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잔상 효과는 눈으로 본 이미지를 뇌가 기억함으로써 바로 다음에 본 이미지와 겹쳐서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화에서는 1초에 여러 장의 이미지를 연속으로 보여주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활용한 매체는 소마트로프가 있습니다. 소마트로프란 단어는 요술회전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왔는데요. 소마트로프는 단순히 양면에 그림이 있는 종이 원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면에는 3장, 다른 면에는 새가 그려져 있어 원판을 회전시키면 잔상 효과에 의해 새가 3장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후 토마스 에디슨은 잔상 효과를 응용하여 키네토스코프라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 장치는 수십 장의 사진이 찍힌 필름을 손잡이로 돌려서 보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왼쪽 사진처럼 관람객 혼자만 볼 수 있어서 에디슨이 만든 최초의 스튜디오인 블랙마리아에서 줄을 서서 보았다고 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수십 장의 사진이 찍힌 필름이 하나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돌리면 필름이 돌아가면서 빠르게 변환되고 구멍을 통해 보는 인간의 눈은 잔상을 연속된 이미지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최초의 상업 영화를 알고 있으시나요? 대부분 영화의 초창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최초의 상업 영화는 리미에르 형제의 기차의 도착을 얘기하실 겁니다. 과연 기차의 도착이 최초의 상업 영화일까요? 놀랍게도 기차의 도착은 최초의 상업 영화가 아닙니다. 1895년 12월 28일에 상영한 공장을 떠나는 노동자들이 최초의 상업 영화입니다. 리미에르 형제는 파리의 그랑 카페에서 최초의 상업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리미에르 형제가 만든 상업 영화는 시네마토그라프로 만들었습니다. 시네마토그라프는 촬영하는 기능과 영상을 투영시키는 기능 모두를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영화 산업의 발달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연관이 있습니다. 초창기 영화는 무성영화였는데요. 이 당시 영화 작가들은 줄거리보다 이미지의 주체성, 이미지의 순수성을 부각시켰다고 합니다. 즉, 카메라 기술의 시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점차 사운드 영화가 실험이 되면서 1927년 최초의 유성 영화인 재즈싱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비록 몇 가지의 대사, 적은 사운드가 영화에 들어갔지만 대중들은 유성 영화에 열광을 했습니다. 결국 배우의 연기력과 사운드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무성 영화의 배우는 카메라 틀에 속박된 꼭두각시에 불과했지만 유성 영화의 배우는 인간적인 매력을 대사, 음향효과, 음악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전달해야 했습니다. 비록 영화학자들은 유성 영화가 영상 표현의 순수성을 잃는다고 주장하며 무성 영화 편을 들었지만 유성 영화의 대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성 영화 덕분에 드라마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덧붙이게 되는 사운드를 통해 영화 스토리가 자연히 극적 구성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카메라 중심에서 드라마 중심으로 서사 구조가 바뀜으로써 초창기보다도 편집과 미장센의 중요도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현재의 영화로 넘어가 봅시다. 드라마 중심의 서사 구조를 전달함과 더불어 CG, 모션 캡처 등의 과학기술 발전으로 영화의 후반 작업 영역이 강해졌습니다. 이젠 필름에서 디지털 이미지로 영화의 구성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는 AI 기술 발전으로 영화 제작이 더 용이해진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쉽게 영화를 만드는 시대가 도래되어 창작자들이 쉽게 영화 제작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작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AI를 통해 누구나 영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바로 영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AI가 창작자의 의도에 항상 맞게 콘텐츠를 산출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작자가 원하는 영상이 나올 때까지 AI에 적절한 명령어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마테오 AI 스튜디오의 양익준 영화감독은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에서 AI 영화 마테오로 대상을 받은 분인데요. 양익준 감독도 생성형 AI 콘텐츠를 운칠기삼 콘텐츠, 확률 도박 게임이라고 한다며 똑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지금 입력한 것과 1분 뒤 입력한 결과물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프롬프트라는 것은 설명과 생략 사이라며 너무 많은 설명을 넣어도 원하는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영화를 만들어 영화에 대해 뜨거운 영화의 승부를 겨룰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결국 차이를 주게 되는 것은 스토리라고 말했습니다. AI 기술을 누군가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는 공평해진 환경에서 누가 기획을 잘하고 스토리텔링을 잘하는가의 싸움으로 변한 것입니다. 또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AI 영화 제작 워크숍의 강사로 온 영화감독 데이브 클락은 챗 GPT를 통해 단 일주일 만에 영화 시나리오 초고를 완성할 수 있었다며, AI는 연중 무휴 24시간 작업시킬 수 있고 마블 시리즈 같은 거대 영화에 든 예산의 절반으로 비슷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젠 AI 기술 발전과 함께 제가 생각하는 영화 전망, 즉 결론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AI 기술이 영화 제작에 활용되면서 영화는 상품 측면보단 예술 측면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본래 자본주의 시대 출현한 가장 대표적인 매체이고 오락이고 문화이면서 예술이고 상품입니다. 영화는 기존에 존재했던 문학, 음악, 연극, 사진 등을 종합한 종합예술이며 동시에 카메라와 영사기, AI 기술을 동반한 장치에 의해 재현되는 상품이기도 했습니다. 이젠 누구나 부담 없이 AI 어플을 통해 영화를 제작함으로써 창작자의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이라는 장르가 확장되므로 저는 영화는 예술 측면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AI 기술 도입으로 인해 큰 규모의 스튜디오, 배우 캐스팅 비용, 마케팅 비용, 생산 시간 등을 절감함으로써 미래의 영화 산업은 더 이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보다도 로우 리스크, 하드 리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비라는 부담을 지우고 누구나 쉽게 영화를 만드는 대신 다른 영화들과 감독의 주관, 스토리 등의 차별성이 높아야 시장 가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위험은 줄어들었지만 색다른 스토리와 표현으로 소비자의 경험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수익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AI 비중을 줄인 영화의 시장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AI는 인간의 창작 작업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것인데요. AI 활용이 고도로 확산되어 누구나 AI 생성 이미지를 사용한다면 AI의 사용 빈도와 비중을 줄여서 만드는 영화가 관객에게 더 특별하게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AI는 실사 이미지와 혼합되어 쉽게 구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용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제작에 있어서 인간미가 있는 영화가 차별성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월레스와 그로밋 시리즈의 영화가 그렇습니다. 월레스와 그로밋 영화는 한 땀 한 땀 클레이로 캐릭터와 배경을 손수 제작해 스톱모션으로 촬영함으로써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제에서 제가 제시했던 토론 주제입니다. 토론 주제는 AI 기술이 앞으로도 영화 제작 과정에 적극 활용된다면 영화는 예술에 가까워질지 상품에 가까워질지 정해보고, 현재 당신이 영화 감독자라면 AI 기술을 활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얘기해보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토론 발표 결과 1조에선 AI 기술은 영화를 예술에 가까워진다고 답하며 다양한 영화 장르나 주제를 AI를 통해 연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조에선 AI 기술로 인해 영화는 사람의 창작이 아닌
기존의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기 때문에 상품에 가까워진다고 답했습니다. 비용 절감 및 효율성 형성을 위해 AI를 쓰기도 하지만 오히려 AI를 쓰지 않음으로써 영화를 만들겠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토론 후 내용을 조합하여 저만의 영화 정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의 영화는 영화 감독이 희로애락을 담은 스토리로 AI 등의 채널을 통해 관객에게 움직임을 자기 방식으로 제시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AI는 창작의 일부 수단일 뿐 감독자의 개입 등의 창작 전체를 대체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론 제 수강 소감입니다. 한하구님께선 제 발제에 대해 AI가 작성한 시나리오 초고의 품질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인간 작가의 수정 및 보완 작업은 어느 정도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토대로 실제로 챗GPT를 사용하여 소재와 장르만 정하고 시나리오 초고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GPT가 만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나리오에 맞는 프롬프트를 생성하였습니다. 또 생성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플로우 영상 AI로 장면을 창작해 봤습니다. 다만 프롬프트를 사용했을 때 각 캐릭터의 모습이 바뀌는 문제가 계속 생겼습니다. 이는 이미지의 일관성 문제인데요. 똑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지금 입력한 것과 1분 뒤 입력한 결과물이 다르게 나와서 시나리오에서 위도된 내용과 캐릭터를 연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프롬프트에 많은 설명을 넣어도 원하는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AI를 통해 의도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다음은 AI로 만든 영상 최종본입니다. 무슨 일이지? 걔야? 오랜만이군 인간. 나란 존재는 잊었나? 말? 말했어? 난 최초의 우주계 라이카. 인간은 불편한 나 같은 존재는 기록에서 지웠더군. 난 이렇게 살아있는데 말이야. 살아있었다고? 안녕하신가 우주의 시민들이여. 나는 최초의 우주계 라이카다.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이 정거장의 운영을 인수하겠다. AI가 인간의 창작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체감했고, 위도된 완성도가 높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선 AI의 창작자의 수정 및 보완 작업이 필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교육론 수업을 통해 AI와 영화의 관계에 관해 깊이 탐구할 수 있었고, 타하구님들의 다양한 발제로 진행되는 각양각색의 AI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교육론 수강을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합니다.